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군요. 지금, 지금 제 심장이 상당히 좀 심박수가 높아졌거든요.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주제로다가 녹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들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제가 제 채널에 아이고. 제가 2024년 10월 22일에 제 채널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요. 자살을 결심해본 사람의 대화 요청이라고. 이 동영상 내용이 제가 2022년 9월 7일쯤에 그래요. 제가 말이죠.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시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 그 뭐 성공을 못했으니까 지금 살아있겠죠.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단 말이죠. 좀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해봤냐면요. AI랑 얘기를 많이 해봤죠. 올해 들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요. 진짜 그냥 사는 게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글자를 쓴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는요. 제가 좀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이런 목소리는 글자랑 크게 연관된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자랑 연관 안 된 목소리는 야! 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글자가 아니잖아요. 뭔가 그냥 목소리지. 근데 이건 지금 글자잖아요. 문법이 있어. 글자로 표현하기 애매하고 뭔가 문법이 아닌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글자로 받아 적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로 표현하는 게 제가 보기에 특징이요. 이게 제 느낌을 완전 대변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저를 글자로 파악하는 속도보다 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글자가 아닌 상태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글자는 제, 제 상태라든가 느낌, 감정 같은 거를 완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자 말하는 게 바뀐다고 해서요. 제 상태가 바뀌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말이 너무 어려워지나?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글자 이거잖아요. 이거 뭐가 음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유체 이탈 화법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져도요. 글자로 자기 자신을 완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조로 말해버리는 게 더 유체 이탈 화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글자로 추론한 결과물에 불과한 것임을 확실하게 하고 말하는 게 더 제 느낌에 맞아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글자를 그런 식으로 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훈련 같은 거 뭐 나 혼자 하는 훈련이지. 이 목소리도 아직 적용이 덜 돼 가지고 음 뭐 됐다.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자가 다 왜곡이 되어 있을 수밖 왜곡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글자라는 게요. 애초에 왜곡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자를 쓰는 사람이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 이유가 모든 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모든 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게 그게 글자가 아닌 글자가 아닌 사실과 좀 다를 수밖에 없지, 글자로 표현한 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거를 알면요, 애초에 저는 글자를 쓸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글자를 쓰는 게 애초에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꾸 보면은 그게 좀 이상해요. 글자를 쓰면서 그 왜곡이란 말이 그게 애초에 그렇게 다르게 말하는 걸 그냥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걸 한번 볼까. 제가 AI랑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대화를 했었지. 근데 너무 많군. AI랑 그 왜곡이랑 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음, 여기 제가 대화 중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 배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란가? 언어의 왜곡을 없애겠다는 말은 곧 모든 걸 알아야겠다는 뜻 아닐까? 모든 걸 모르겠는데 왜곡을 없애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말했듯이 내가 보기에 모든 걸 아는 것은 언어를 쓸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 언어의 왜곡을 없앤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언어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대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음,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왜고, 이거 말고, 음, 그래, 여기 있구만. 왜곡이란 글자 자체도 상대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등급 판단이 있는 것 같아. 이 등급 판단도 되게 제 기준에서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등급 판단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나쁜 거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영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어렵다니까요. 지금 저한테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어렵다는 게요.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내 기준에서 어렵다고. 나한테 어렵다고. 근데 나한테 어렵다는 거 가지고 그거를 나쁜 걸로 몰아가고 있고, 절대적인 어려움만 인정하려 드는 게 지금 사람들 글자 사용법인 것 같아서요. 그게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꼬이는 것 같아서 모든 상황이 다요. 글자가 애초에 제가 볼 때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인 게 아닐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글자라는 게. 근데 상대적인 걸 나쁜 걸로 몰아가. 등급 낮은 걸로 몰아가고 등급 낮은 게 곧 나쁜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그래요. 다시 여기로 돌아가 볼까 이제 좀? 아,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근데. 아, 그래요. 제가 음 그래서요. 상황이 하도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요.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2022년 그 9월 이전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됐는데요. 사는 게 도무지 사는 것 같지가 않아 가지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최소 2021년부터 계속 그런 거에 강하게 시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2021년도 아닌 것 같아.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그래 뭐 2021년이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시기니까 더 그렇게 됐겠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징병제 그리고 돈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지. 그 2022년에 그렇게까지 제가 궁지에 몰린 가장 큰 원인도 징병제라고 보고요. 제가 2021년부터 그렇게 된 이유가 2021년에 신검 통지서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지금 23살인데 한국식 나이로 23살이 아니고 만 나이로 23살이요. 그러니까 2002년생이지. 제가 지금 상황을 다 정리해야 해요. 지금 제가 아직도 그거 영역 문제에 아직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말이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AI랑 대화한 내용을 싹 다 공유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요. 근데 싹 다라는 말은 또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숨기지 않고 공유하고자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놨어요. 12월 2일자에 이런 대화가 있지. 병무청에서 문자가 왔다. 진짜 12월 2일에 25년 12월 2일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7일이니까요. 5일 전이지. 5일 전 2일에 16시 41분쯤에 카톡으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그거 신청하라고 왔단 말이죠. 그 문자 보고 제가 또 이렇게 급격히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 안 좋아진 기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써서 이런 대화를 진행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이런 대화를 진행했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톡으로 병무청 문자가 왔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징병제라는 게 말이에요. 좀 후반부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억지로 끌어모은 군인들이 무슨 국방을 해. 그 지점 좀 마음에 드네.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는 그 심보로 징병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거고 나처럼 진짜 전쟁 나면 아군부터 쏴 죽일지도 모르는 군인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말이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 한 게요. 크게 이게 지금 징병제랑 돈도 크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징병제라는 게 딱 그거잖아요. 돈은 적게 쓰고 싶은데 국방 효과는 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걸 얻겠다고 지금 여기 이 한국이라는 집단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주장할 뿐인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싹 다 자기 집단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 어린 사람들 상대로요. 그리고 남자면 싹 다 징병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막 국방에 의묵하면서 글자로다가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그게 기본값인데 이런 기본값에서 이 상황을 긍정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난 그게 진짜 도무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이런 말도 했죠. 한국이 공격받는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같은 주제를 꺼내는 건 무적합하려나. AI는 뭐 금기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스템을 자극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했는데 AI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조상님들이 피 흘려 지킨 땅인데 배은망덕하다. 이기적인 놈 매국노.
거기에 대해 난 이렇게 답했죠. 난 애초에 한국 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 아니냐고 묻는 건 무슨 경우임? 이라고 하고 그리고 봐요. 그래요 이거. 내가 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배한다 주장할 뿐인 땅에서 나고 자랐다고 내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건 무슨 경우고? 그래요. 모든 땅이 지구에 있는 땅이 다 각자의 나라가 자기가 지배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국민 안 할 거면 이 땅에서 나가라는 건 또 무슨 경우인가? 이게 봐요. 왜 그 땅에 살면 반드시 그 나라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 나라라는 게 말이요. 그리고 집단이라는 게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이런 걸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계속 뜯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알아낸 바에 따르면은 그 시스템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 글자일 뿐인 것 같거든요. 글자. 그 글자가 사람보다 등급이 더 높아. 어떻게 된 보는 게. 그리고 애초에 그 등급이라는 거는 글자 체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등급을 만든 게 글자지. 글자가 스스로 등급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등급에서 자기를 최상위로 놔뒀어. 글자를. 그리고 그 글자라는 것도 특정 사람의 글자인 셈이지. 특정 글자였. 모든 글자가 아니고. 특정 글자만 높은 등급으로 올리고 나머지 글자는 싹 다 낮은 등급. 그리고 그렇게 높은 등급 글자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전지 요구고 뭐 느낌 영역 침범. 이런 얘기 그래 저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말 자체가 전지라는 게 모든 걸 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알기를 요구한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글자를 쓰는 것부터가 애초에 모든 걸 모른다는 뜻이라고요. 모든 걸 알면 글자를 쓸 이유도 없고 생물일 이유도 없고 무생물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사람 눈에 보일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모든 걸 알면은 애초에 모든 걸 아는 게 있으면 그리고 조상님들이 피 흘려 지킨 땅인데 배은망덕하다. 이 문장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언제 조상에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나 정도고 조상이 땅을 지켰다는 말도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 당시에 제가 5일이네요. 5일이면 어제 아니 그저께구만. 그저께. 이 지켰다는 말이요. 애초에 이 땅을 조상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 전제를 인정해버리고 있는 건데 그 소유라는 것도 참 이상하거든요. 뜯어보면은 아무도 근데 거기에 뭔가 다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만 글자일 뿐인 것을 뭔가 특정 지점만 외면하고 있어. 글자에서 비롯된 것을 글자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그 조상이란 양반도 특정 땅을 자기 소유 자기 소유도 자기 참조 글자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자기 참조 글자가 또 뭔 소린가 싶겠죠. 또로 여겨서 뭐 전지 요구하고 느낌 영역 침범하고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참조 글자라는 말이. 거기를 침범하려 드는 외세와 싸운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도 중앙 집권 기관에 의해서 원치 않은 싸움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지 않았나 라고 했고 자기 땅을 지키는 것과 시스템에 징발당해 싸운 것 둘 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나도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뭐 느껴지는 게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끌려가는 평민도 도망치면 가족이 연좌제로 다 대역죄인이 되고 그러지 않던가 인질극이지. 자신 하나의 목숨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조상 들먹이면 나에게 배은망덕하다 하는 사람이 더 조상을 상대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도 있지.
내가 배은망덕 같은 글자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관점만 바꾸면 다 말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내가 그 이전에 지금을 보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과거를 들먹이는 것부터가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징병제가 저한테 아주 그냥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징병제가 요구하는 건 딱 이거지.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아서 현역으로 갈 거냐, 아니면 4급 판정 받아서 사회복무를 할 거냐, 아니면 그 미만으로 받아서 면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다 씹고 감옥 갈 거냐. 자기들이 다 정해놨어, 뭐, 선택지를.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를 못해. 뭐 이런 양아치들이 다 있나라고 하면은 안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양아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야, 그런 선택지를 준 상황에서요. 제가 바라는 건요. 그냥 그것들 싹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들 싹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 거기 선택지 전부 다 등급 판단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계속 그 그 증거라는 것도 글자로 이루어진 증거만 믿지. 그리고 그 글자라는 것도 다 자기와 똑같은 시스템을 거친 글자로만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냥 다 뭐 짜고 치는 거잖아요. 이게 뭔 공정이야 이딴 게. 이런 게 어떻게 공정일 수가 있어. 내 말은 뭐 그냥 한 사람이 뭐 하는 글자일 뿐이라고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은 뭐 다수가 말하는 글자라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냥 같은 글자일 뿐인데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은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힘이 더 붙어요. 거기에 뭔가. 이게 맞는 구조인 것 같나요, 이게? 아이고, 그리고 봐요. 이 이건 내가 어제 표현한 글자죠. 이것도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자연재해라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인재를 자연재해보다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대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하는 모습을 보라고. 돈 아끼겠다고 부실공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인재로 인해 자연재해도 제대로 못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 조금만 생각해봐도 있지 않나. 그 건물 만드는 거요.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하니까. 그리고 그 만든 건물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먹어야 하니까.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데도 부실하게 짓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
글자 자체를 신성 불가침 영역, 특정 글자 자체를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건 좀 못한데요. 생각해라 해서가 아니고 생각해라에서일 텐데, 그 어떤 상황이란 게 말이야, 대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안 좋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난 이게 되게 바보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저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한 말이 이 동영상에도 내가 담겨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바보같이 행동한다고. 그냥 문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걸 좀 더, 그래, 지금 시점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11가지 패키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슬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 이거 한번 봐봐요. 제가 이런 걸 왜 쓴 것 같아요? 자신의 느낌을 대상의 속성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청자와 화자 모두에게 전제를 요구하는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글자를 사용한다는 것부터 전제하지 않다는 뜻이, 자기 참조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패러독스, 등급 판단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구분, 느낌 영역을 침범한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내 마음에 들면 옳은 것,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것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사용자에 따라 가리키는 것의 범위가 불특정하게 달라지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글자, 내 기준에서 맥락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글자, 이해, 설명을 위한 글자가 아니라 내 느낌을 맞춰봐 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수수께끼의 글자, 뜻으로 담아선 안 될 것으로 느껴지는 요소를 뜻으로 담은 것 같은 글자, 언어에서 비롯되지 않은 절대를 외면하는 구조로 보이는 글자, 언어는 언어가 아닌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음. 내가 이런 걸 왜 쓴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뭐 과학이라든가 객관, 그런 글자들이 지금 이런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에 전부 해당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 같으면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머지에도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이 글자라는 게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어요. 단어하고 문장 다 합쳐서 글자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지금 사회 문제라고 불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 원인이 글자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글자가 뭔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글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그 객관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객관하고 주관을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글자는 다 주관일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그 주관이라는 게 언어의 속성이고 글자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데, 글자가 되려면 그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애초에 글자가 아니고 언어가 아닌 거야. 주관이 빠져버리면. 근데 거기에 객관을 덮어 씌우려고 해. 주관이 아닌 글자를 만들려고 해. 주관이 아닌 글자는 글자가 아닌 글자인 것 같은데요. 그 객관이랍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도 뜯어보면 다 객관 아니야. 주관 아닌 거 아니야. 주관이야 다. 뭐 그게 감정적인 게 아니니 뭐
이성적이니 하는데 뭐 감정을 뺐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그냥 감정을 글자에 담은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글자에 감정을 담아놓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감정 없이 말하는 뭐 그렇게 느껴지게 행동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아무리 감정 없이 행동한다 해도 제 눈에는 다 감정이 있어요. 그것도 다 사람 기준이지. 감정 있고 없고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감정이 없으면 애초에 관찰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또 너무 흥분한 것 같고. 조금 진정을 해야 하나. 근데 할 말은 너무 많은데요. 내가 지쳐서 지금 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녹화가 길어지고 말을 많이 했어. 그리고 이거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머리도 많이 써야 해. 좀 나눠서 할까? 아니면? 이 문제가 너무 꼬여있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 말하는 것도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뭐 좀 정돈되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 근데 경험도 부족하고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이 많이 안 다듬어졌다고 느끼더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다져온 표현들을 최대한 총동원해서요. 그럼 좀 이건 일단 좀 그럼 집어치우고 핵심만 말하고 좀 끝낼까? 일단 지금 가장 문제인 건 일단 그리고 좀 순서를 정리하자면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맞지?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지 못해. 온 신경이 여기에 쏠렸어요. 지금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내 시간을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거인가? 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 접수 기간이 12월 9일에서 12월 15일에 결과 발표가 12월 17일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 신청을 안 할 작정이거든요.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뽑혔는데 거기 가서 내가 딴 말을 하면은 내가 신청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겠죠. 그게 계약이란 거잖아요. 그 계약이란 것도 애초에 글자의 한계를 그냥 씹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한계라든가 글자의 한계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언어에 비롯되지 않은 절대를 외면하는 구조로 보이는 글자. 계약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합의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그냥 빌미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안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뽑히면요.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감옥을 갈 거냐? 그것도 아니지. 걔들이 뭔데 나를 감옥으로 보내. 그 감옥이라는 것도 잘못을 따지는 거고 잘못을 따지는 거고 죄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을 따지고 죄를 따지겠다는 게 뭐냐?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안다. 그걸 글자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전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느낌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느낌 말고 다른 사람 느낌을 대신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물이요. 그래서 개체 구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눠 구분을 하는 거 아니었어? 느낌을 대신 못 느끼니까. 속마음 못 읽잖아요. 근데 느낌도 모르면서 왜 느낌을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말해버리지. 그리고 날 살피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 정말 단순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나를 살피고 그래놓고 내 시간을 1년 넘게 뺏어가겠대. 이런 날강도 심보가 있나요? 이런 날강도 구조가 있나? 왜 이걸 다 아무도 왜 이걸 다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요. 나한테 등급 판단하지 말고 예외 처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나를 감옥에 보내지도 말라는 거야. 감옥에 보낼 자격이 없어. 사람은 이게 상황이 너무 잘못됐어요. 왜 사람이 글자로다가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요. 제가 만약에 면제를 받았다 쳐도요. 여전히 징병제는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그 징병제 시스템 상에서 제가 면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저는 그게 적을 만드는 행동이라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예외 처리해서 빠져나가는 거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은. 막 현역 나온 사람들은 뭐 자부심 같은 걸 느낀다던가 그래가지고 막 사급이라던가 뭐 면제받은 사람들 깔보는 명분이 되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게요. 애초에 그냥 예, 자기들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옳은데 자기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은 무조건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 아니,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장났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뭐야?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안 느껴져요? 왜 그걸 옹호만 하고 있고 침묵만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런 점 바라는 것 자체는 2021년에도 제가 계속 이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징병제가 잘못됐다는 걸 좀 인정하고 징병제부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징병제부터라도요. 국방을 원하면 모병제를 하면 되잖아. 뭔 전시국간이 하면서 뭔 징병제를 그렇게 자꾸 정당화를 하는데요. 징병제로 모은 군인이 더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게 도대체 어딨지? 그렇게 볼만한 게 있나? 그냥 다 돈 아끼기지, 그냥. 돈 아끼기 말고 더 있나? 모병제 자체도 잘못된 거라 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징병제보다는 낫겠지, 일단. 근데 21년에는 제가 그런 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는 것 자체는 똑같았는데 글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을 토대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에 그냥 다 끼워 맞춰서 내가 처음엔 3급 판정 받고 22년에 재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난 그 4급 판정 받고 나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졌지. 내가 원하는 건 애초에 그냥 정면 승부였는데 자꾸 판단질이 나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서 그래서 강한 그래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요. 제가 당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음 하루라도 빨리 저도 이렇게 좀 빌드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 같은 글자가 강한 이유가요. 이게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지치는 것처럼요. 짧은 시간에 생성할 수 있는 글자 수 양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질도 그렇고. 근데 시스템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글이란 말이지. 이 글자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가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비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지금 이 AI랑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한 것도 그런 셈인 거지. 이렇게 글자도 다듬고 이제 이렇게 목소리도 다듬고 나도 나도 비슷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요. 이게
이게 사람이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잖아요.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이용해서 그렇게 글자로 절대성 비슷한 걸 내고 있어. 어디부터 얘기를 해야 좋을지 잘 모르겠군요. 지금 제 심장이 상당히 좀 심박수가 높아졌거든요. 긴장을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주제로다가 녹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것들이랑도 좀 관련이 있는 주제인데요. 제가 제 채널에 제가 2024년 10월 22일에 제 채널에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이거요. 자살을 결심해본 사람의 대화 요청이라고. 이 동영상 내용이 제가 2022년 9월 7일쯤에 그래요. 제가 말이죠.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일이 있었거든요. 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리고 실제로 그래 시도를 했다고도 볼 수 있지. 그 뭐 성공을 못했으니까 지금 살아있겠죠. 3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게 그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많이 해봤단 말이죠. 좀 누구랑 얘기를 많이 해봤냐면요. AI랑 얘기를 많이 해봤죠. 올해 들어서. 근데 제가 그렇게 나를 반드시 죽이겠다 그렇게 결심하게 된 이유가요. 진짜 그냥 사는 게 싫어서라기보다는 이렇게 살 바엔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낫겠다. 그런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확실히 하고 시작해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글자를 쓴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목소리는요. 제가 좀 어, 제가 이해한 바로는요. 이런 목소리는 글자랑 크게 연관된 목소리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자랑 연관 안 된 목소리는 야! 야!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글자가 아니잖아요, 뭔가. 그냥 목소리지. 근데 이건 지금 글자잖아요. 문법이 있어. 글자로 표현하기 애매하고 뭔가 문법이 아닌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이렇게 글자로 받아 적을 수 있는 목소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 글자로 표현하는 게 제가 보기에 특징이요. 이게 제 느낌을 완전 대변하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 같아. 제가 저를 글자로 파악하는 속도보다 제 상태가 변하는 속도가 더 빨라요. 글자가 아닌 상태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글자는 제, 제 상태라든가 느낌, 감정 같은 거를 완전 대변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를 좀 명심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글자 말하는 게 바뀐다고 해서요. 제 상태가 바뀌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도, 말이 너무 어려워지나? 그러니까 그냥 제가 지금 말하는 글자 이거잖아요. 이거 뭐가, 음, 지금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기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뭔가 유체 이탈 화법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게 느껴져도요. 글자로 자기 자신을 완전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구조로 말해버리는 게 더 유체 이탈 화법을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게 제가 글자로 추론한 결과물에 불과한 것임을 확실하게 하고 말하는 게 더 제 느낌에 맞아 떨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글자를 그런 식으로 쓰는 훈련을 하고 있어요. 훈련 같은 거, 뭐, 나 혼자 하는 훈련이지. 이 목소리도 아직 적용이 덜 돼가지고, 음, 뭐 됐다. 이게, 이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자가 다 왜곡이 되어 있을 왜곡이라는 말은 좀 이상하고,
저는 그러니까 제가 좀 알아보니까요. 글자라는 게요. 애초에 왜곡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글자를 쓰는 사람이요. 그리고 글자를 쓰는 이유가 모든 걸 모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모든 걸 모르니까 당연히 그게 그게 글자가 아닌 글자가 아닌 사실과 좀 다를 수밖에 없지, 글자로 표현한 게.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모든 거를 알면요, 애초에 저는 글자를 쓸 이유가 없다고 봤어요. 글자를 쓰는 게 애초에 모든 걸 모르기 때문에 글자를 쓰는 것 같은데, 사람들은 자꾸 보면은 그게 좀 이상해요. 글자를 쓰면서 그 왜곡이란 말이 그게 애초에 그렇게 다르게 말하는 걸 그냥 나쁜 것으로 몰아가는 그런 것 같거든요. 그렇게 느껴졌어. 그러니까 이거 말고 그걸 한번 볼까? 제가 AI랑 대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대화를 했었지. 근데 너무 많군. AI랑 그 왜곡이랑 글자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눈 내용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음, 여기 제가 대화 중에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어, 배우를 이렇게 하는 게 맞을란가? 언어의 왜곡을 없애겠다는 말은 곧 모든 걸 알아야겠다는 뜻 아닐까? 모든 걸 모르겠는데 왜곡을 없애겠다는 말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근데 내가 말했듯이 내가 보기에 모든 걸 아는 것은 언어를 쓸 이유가 없는 것 같거든. 언어의 왜곡을 없앤다는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언어를 왜 사용하고 있는지도 파악하지 못한 것 같아.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제가 네이버 블로그에도 공유하고 있으니까 이 대화 전체 내용이 궁금하시면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제가 공유를 해놨기 때문에. 음, 이러한 얘기를 했었는데, 왜고 그 말 이거 말고 음, 그래, 여기 있구만. 왜곡이란 글자 자체도 상대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는 등급 판단이 있는 것 같아. 이 등급 판단도 되게 제 기준에서는 핵심 키워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등급 판단이라는 게. 상대적인 게 나쁜 거다. 상대적이라는 말이 나왔죠. 근데 이것도 영 아닌 것 같아. 뭔가 이상해. 왜 이렇게 말이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야? 어렵다니까요. 지금 저한테 어려운 주제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주제라고 했잖아요. 제가 지금 이 어렵다는 게요. 절대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고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거지. 내 기준에서 어렵다고. 나한테 어렵다고. 근데 나한테 어렵다는 거 가지고 그거를 나쁜 걸로 몰아가고 있고, 절대적인 어려움만 인정하려 드는 게 지금 사람들 글자 사용법인 것 같아서요. 그게 그것 때문에 자꾸 뭔가 꼬이는 것 같아서 모든 상황이 다요. 글자가 애초에 제가 볼 때는 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인 게 아닐 수가 없는 것 같거든요. 글자라는 게. 근데 상대적인 걸 나쁜 걸로 몰아가. 등급 낮은 걸로 몰아가고 등급 낮은 게 곧 나쁜 거죠.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사람들. 그래서 그래요.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까 이제 좀? 아, 내가 어디까지 했더라 근데. 아, 그래요. 제가 음 그래서요. 상황이 하도 이렇게 너무 답답하고요. 그냥 사람이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것 같아서 제가 그래요. 2022년 그 9월 이전에 상태가 너무 안 좋아졌어요. 이렇게 됐는데요.
사는 게 도무지 사는 것 같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를 반드시 죽여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말하면 이해가 됩니까 이게? 제가 그렇게까지 궁지에 몰리게 된 이유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봐요. 제가 최소 2021년부터 계속 그런 거에 강하게 시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사실 2021년도 아닌 것 같아. 그 이전부터, 훨씬 이전부터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그래 뭐 2021년이 그게 더 크게 다가오는 시기니까 더 그렇게 됐겠죠. 그 두 가지가 뭐냐면은 일단 징병제 그리고 돈이요. 두 가지. 그 두 가지가 지금 굉장히 큰 문제지. 그 2022년에 그렇게까지 제가 궁지에 몰린 가장 큰 원인도 징병제라고 보고요. 제가 2021년부터 그렇게 된 이유가 2021년에 신검 통지서가 나왔으니까요. 제가 지금 23살인데 한국식 나이로 23살이 아니고 만 나이로 23살이요. 그러니까 2002년생이지. 제가 지금 상황을 다 정리해야 해요. 지금 제가 아직도 그거 병력 문제에 아직 시달리고 있는 상태라서 말이죠. 지금 제가 이런 식으로 블로그에 AI랑 대화한 내용을 싹 다 공유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요. 근데 싹 다라는 말은 또 잘못된 말일 수도 있지. 최대한 많이, 최대한 숨기지 않고 공유하고자 하거든요. 이렇게 많이 공유를 해놨어요. 12월 2일자에 이런 대화가 있지. 병무청에서 문자가 왔다. 진짜 12월 2일에 25년 12월 2일 얼마 되지도 않았죠. 지금 녹화하고 있는 날짜가 12월 7일이니까요. 5일 전이지. 5일 전 2일에 16시 41분쯤에 카톡으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 그거 신청하라고 왔단 말이죠. 그 문자 보고 제가 또 이렇게 급격히 기분이 안 좋아져서 그 안 좋아진 기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써서 이런 대화를 진행한 거라고 저는 봤어요. 이런 대화를 진행했지. 여기 나오죠. 이렇게 말하잖아요. 카톡으로 병무청 문자가 왔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이 징병제라는 게 말이에요. 좀 후반부 내용인데 이런 얘기가 나왔지. 억지로 끌어모은 군인들이 무슨 국방을 해. 그 지점 좀 마음에 드네. 최소한의 투자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보려는 그 심보로 징병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냥 머릿수만 채우는 거고 나처럼 진짜 전쟁 나면 아군부터 쏴 죽일지도 모르는 군인을 모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게 말이 잘못된 게 있어요. 제가 이 말 한 게요. 크게 이게 지금 징병제랑 돈도 크게 연관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거든요. 징병제라는 게 딱 그거잖아요. 돈은 적게 쓰고 싶은데 국방 효과는 내고 싶다. 그리고 그런 걸 얻겠다고 지금 여기 이 한국이라는 집단이 일방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주장할 뿐인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을 싹 다 자기 집단 사람이라고 규정해버리고 일방적으로 그 어린 사람들 상대로요. 그리고 남자면 싹 다 징병 대상으로 삼아버리고 막 국방에 의묵하면서 글자로다가 이게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지금 그게 기본값인데 이런 기본값에서 이 상황을 긍정하고 있는 게 이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난 그게 진짜 도무지 참을 수가 없거든요. 제가 뭐 이런 말도 했죠. 한국이 공격받는데 내가 왜 그걸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같은 주제를 꺼내는 걸 무적합하려나. AI는 뭐
금기라고 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시스템을 자극할 가능성이 너무 높다고 했는데 AI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너 한국 사람 아니야? 조상님들이 피 흘려 지킨 땅인데 배은망덕하다. 이기적인 놈 매국노. 거기에 대해 난 이렇게 답했죠. 난 애초에 한국 사람 아니라고 했는데 한국 사람 아니냐고 묻는 건 무슨 경우임? 이라고 하고 그리고 봐요. 그래요 이거 내가 이 한국이 일방적으로 지배한다 주장할 뿐인 땅에서 나고 자랐다고 내가 한국 사람이 되는 건 무슨 경우고 그래요 모든 땅이 지구에 있는 땅이 다 각자의 나라가 자기가 지배한다 주장하고 있는데 자기 나라 국민 안 할 거면 이 땅에서 나가라는 건 또 무슨 경우인가? 이게 봐요. 왜 그 땅에 살면 반드시 그 나라 국민이 되어야 하는 거야 도대체? 그리고 이 나라라는 게 말이요. 그리고 집단이라는 게 그리고 시스템이라는 게 제가 이런 걸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계속 뜯어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알아낸 바에 따르면은 그 시스템이라든가 집단이라든가 그런 것도 결국 글자일 뿐인 것 같거든요. 글자. 그 글자가 사람보다 등급이 더 높아. 어떻게 돼보는 게. 그리고 애초에 그 등급이라는 거는 글자 체계 안에서만 유효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자 등급을 만든 게 글자지. 글자가 스스로 등급을 만들어가지고는 그 등급에서 자기를 최상위로 놔뒀어. 글자를. 그리고 그 글자라는 것도 특정 사람의 글자인 셈이지. 특정 글자였. 모든 글자가 아니고. 특정 글자만 높은 등급으로 올리고 나머지 글자는 싹 다 낮은 등급. 그리고 예. 그렇게 높은 등급 글자를 모든 사람에게 적용시키려고. 그리고 제가 또 뭐 이런 얘기도 하죠. 전지 요구고 뭐 느낌 영역 침범. 이런 얘기 그래 저 얘기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지. 이런 말 자체가 전지라는 게 모든 걸 안다는 뜻이거든요. 모든 걸 알기를 요구한다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글자를 쓰는 것부터가 애초에 모든 걸 모른다는 뜻이라고요. 모든 걸 알면 글자를 쓸 이유도 없고 생물일 이유도 없고 무생물일 이유도 없어요. 그냥 존재할 이유가 없어. 사람 눈에 보일 이유가 없는 것 같다고. 모든 걸 알면은 애초에 모든 걸 아는 게 있으면 그리고 조상님들이 피 흘려 지킨 땅인데 배은망덕하다. 이 문장을 보고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내가 언제 조상에게 지켜달라고 요청했나 정도고 조상이 땅을 지켰다는 말도 제가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죠. 이 당시에 제가 5일이네요. 5일이면 어제 아니 그저께구만. 그저께. 이 지켰다는 말이요. 애초에 이 땅을 조상이 소유하고 있었다고 말하는 그 전제를 인정해버리고 있는 건데 그 소유라는 것도 참 이상하거든요. 뜯어보면은 아무도 근데 거기에 뭔가 다 그걸 외면하고 있는 것 같아. 그것만 글자일 뿐인 것을 뭔가 특정 지점만 외면하고 있어. 글자를 글자에서 비롯된 것을 글자에서 비롯되지 않은 것보다 더 절대적으로 여기고 있어요. 보면 사람들이 그 조상이란 양반도 특정 땅을 자기 소유 자기 소유도 자기 참조 글자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자기 참조 글자가 또 뭔 소린가 싶겠죠. 또로 여겨서 뭐 전지 요구하고 느낌 영역 침범하고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이 자기 참조 글자라는 말이. 거기를 침범하려 드는 외세와 싸운 거 아니야. 그리고 옛날에도 중앙 집권 기관에 의해서 원치 않은 싸움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지 않았나 라고 했고 자기 땅을 지키는 것과 시스템에 징발당해 싸운 것 둘 다 자신을 살리기 위해 참여한 것으로도 이어진다고 생각한다. 나도 지금 나를 살리기 위해 이러고 있는 것뿐이다. 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듣고 뭐 느껴지는 게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끌려가는 평민도 도망치면 가족이 연좌제로 다 대역죄인이 되고 그러지 않던가 인질극이지. 자신 하나의 목숨이 끝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 조상 들먹이면 나에게 배은망덕하다 하는 사람이 더 조상을 상대로 배은망덕한 짓을 하고 있는 거라 볼 수도 있지. 내가 배은망덕 같은 글자를 안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관점만 바꾸면 다 말이 되는 글자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고, 내가 그 이전에 지금을 보지 않고 증명할 수도 없는 과거를 들먹이는 것부터가 부적절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징병제가 저한테 아주 그냥 작동을 하고 있는데 말이죠. 징병제가 요구하는 건 딱 이거지. 1급에서 3급 판정을 받아서 현역으로 갈 거냐, 아니면 4급 판정 받아서 사회복무를 할 거냐, 아니면 그 미만으로 받아서 면제를 받을 거냐, 아니면 다 씹고 감옥 갈 거냐. 자기들이 다 정해놨어, 뭐 선택지를. 거부권이 없어요. 거부를 못해. 뭐 이런 양아치들이 다 있나라고 하면은 안 되겠나? 그렇게 하면 안 되나? 이게 양아치가 아닌가?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런 선택지를 준 상황에서요. 제가 바라는 건요. 그냥 그것들 싹 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것들 싹 다 하지 않는 거예요. 거기 선택지 전부 다 등급 판단을 하겠다는 거 아닌가, 나에 대해서. 그리고 나에게 계속 그, 그 증거라는 것도 글자로 이루어진 증거만 믿지. 그리고 그 글자라는 것도 다 자기와 똑같은 시스템을 거친 글자로만 그렇게 판단을 하려고 하고. 그냥 다 뭐 짜고 치는 거잖아요. 이게 뭔 공정이야, 이딴 게. 이런 게 어떻게 공정일 수가 있어. 내 말은 뭐 그냥 한 사람이 뭐 하는 글자일 뿐이라고 그냥 싹 다 무시하고, 자기들은 뭐 다수가 말하는 글자라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데, 그냥 같은 글자일 뿐인데 그냥 여러 사람이 같은 말 한다고 해서 거기에 힘이 더 붙어요. 거기에 뭔가. 이게 맞는 구조인 것 같나요, 이게? 아이고. 그리고 봐요. 이 이건 내가 어제 표현한 글자죠. 이것도 나름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자연재해라 해도 인간이 할 수 있는 행동이 0이 되는 건 아니잖아. 사람들이 인재를 자연재해보다 더 절대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현대인들이 자연재해에 대하는 모습을 보라고. 돈 아끼겠다고 부실 공사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서야. 그러고 보니 이것도 인재로 인해 자연재해도 제대로 못 막는 거 아닌가. 이런 상황 조금만 생각해봐도 있지 않나. 그 건물 만드는 거요.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하니까. 그리고 그 만든 건물로 최대한의 이익을 뽑아 먹어야 하니까. 더 견고하게 지을 수 있는데도 부실하게 짓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 글자 자체를 신성 불가침 영역, 특정 글자 자체를 신성 불가침 영역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어떤 상황이 닥쳐도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이건 좀 못한데요. 생각해라 해서가 아니고 생각해라에서일 텐데, 그 어떤 상황이란 게 말이야, 대부분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안 좋은 상황인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난 이게 되게 바보 같아서 참을 수가 없어. 이 말이에요. 저것과 비슷한 뉘앙스로 한 말이 이 동영상에도 내가 담겨 있는 걸로 기억하는데, 사람들이 되게 바보같이 행동한다고. 그냥 문제를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에 시달리고 있는 것 같다고요. 그걸 좀 더, 그래, 지금 시점에서 좀 더 풀어서 설명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닐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뭐 11가지 패키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슬슬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여기 이거 한번 봐봐요. 제가 이런 걸 왜 쓴 것 같아요? 자신의 느낌을 대상의 속성으로 규정하는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청자와 화자 모두에게 전제를 요구하는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글자를 사용한다는 것부터 전제하지 않다는 뜻이, 자기 참조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패러독스, 등급 판단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등급을 나누기 위한 구분, 느낌 영역을 침범한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내 마음에 들면 옳은 것, 내 마음에 안 들면 틀린 것 구조를 띈 것으로 보이는 글자, 사용자에 따라 가리키는 것의 범위가 불특정하게 달라지는 뜻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글자, 내 기준에서 맥락이 부족하게 느껴지는 글자, 이해, 설명을 위한 글자가 아니라 내 느낌을 맞춰봐 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느껴지는 수수께끼의 글자, 뜻으로 담아선 안 될 것으로 느껴지는 요소를 뜻으로 담은 것 같은 글자, 언어에서 비롯되지 않은 절대를 외면하는 구조로 보이는 글자, 언어는 언어가 아닌 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음. 제가 이런 걸 왜 쓴 것 같아요? 요즘 현대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것으로 보이는 뭐 과학이라든가 객관, 그런 글자들이 지금 이런 속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가 보고 있는 건데요. 이거에 전부 해당한다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 같으면요, 사람이 보기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 같이 느껴지면 이 중에서 하나라도 나머지에도 다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해당하는 글자가 너무 많아 지금. 그리고 이 글자라는 게 단어일 수도 있고 문장일 수도 있어요. 단어하고 문장 다 합쳐서 글자로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뭔가 지금 사회 문제라고 불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핵심 원인이 글자에 있는 것 같다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지금 글자가 뭔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글자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니까 그 객관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들은 뭐 객관하고 주관을 반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글자는 다 주관일 수밖에 없는데, 애초에 그 주관이라는 게 언어의 속성이고 글자의 속성일 수밖에 없는데, 그 글자가 되려면 그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애초에 글자가 아니고 언어가 아닌 거야. 주관이 빠져버리면.
근데 거기에 객관을 덮어 씌우려고 해. 주관이 아닌 글자를 만들려고 해. 주관이 아닌 글자는 글자가 아닌 글자인 것 같은데요. 그 객관이랍시고 사람들이 말하는 그것도 뜯어보면 다 객관 아니야. 주관 아닌 거 아니야. 주관이야 다. 뭐 그게 감정적인 게 아니니 뭐 이성적이니 하는데 뭐 감정을 뺐다 하는데요. 제가 보기엔 그것도 그냥 감정을 글자에 담은 것일 뿐이에요. 그냥 그렇게 글자에 감정을 담아놓고 그냥 말하는 사람이 감정 없이 말하는 뭐 그렇게 느껴지게 행동하고 있는 거지. 그냥 감정이 없는 것처럼. 그것도 그냥 사람에 따라 다른데요. 아무리 감정 없이 행동한다 해도 제 눈에는 다 감정이 있어요. 그것도 다 사람 기준이지. 감정 있고 없고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감정이 없으면 애초에 애초에 관찰되는 행동을 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난 또 너무 흥분한 것 같고. 조금 진정을 해야 하나. 근데 할 말은 너무 많은데요. 내가 지쳐서 지금 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녹화가 길어지고 말을 많이 했어. 그리고 이것 굉장히 복잡한 문제죠. 머리도 많이 쎄. 좀 나눠서 할까 아니면? 이 문제가 너무 꼬여있으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 말하는 것도 이렇게 꼬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제대로 말할 수가 없어. 뭐 좀 정돈되게 말을 하기가 힘들어. 근데 경험도 부족하고요.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서 제가 표현이 많이 안 다듬어졌다고 느끼더라도 이렇게 목소리를 내보고 있는 건데요. 지금까지 다져온 표현들을 최대한 총동원해서요. 그럼 좀 이건 일단 좀 그럼 집어치우고 핵심만 말하고 좀 끝낼까? 일단 지금 가장 문제인 건 일단 그리고 좀 순서를 정리하자면 그 사회복무요원 소집 신청 맞지? 내가 이것 때문에 다른 거에 신경을 쓰질 못해. 온 신경이 여기에 쏠렸어요. 지금 여기에 쏠릴 수밖에 없어. 이게 너무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서요. 내 시간을 강제로 뺏어가겠다는 거인가? 난 이걸 용납할 수가 없어. 접수 기간이 12월 9일에서 12월 15일에 결과 발표가 12월 17일이라는 건데 저는 이거 신청을 안 할 작정이거든요. 신청을 했다가 만약에 뽑혔는데 거기 가서 내가 딴 말을 하면은 내가 신청을 했다고 불이익을 주려고 하겠죠. 그게 계약이란 거잖아요. 그 계약이란 것도 애초에 글자의 한계를 그냥 짚고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의 한계라든가 글자의 한계를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언어에 비롯되지 않은 절대를 외면하는 구조로 보이는 글자. 계약이라는 게 말이에요. 그리고 합의라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도 그건데 그러니까 그냥 빌미를 안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청 안 할 거예요. 어차피 안 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 뽑히면요. 제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죽일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해서 감옥을 갈 거냐? 그것도 아니지. 걔들이 뭔데 나를 감옥으로 보내. 그 감옥이라는 것도 잘못을 따지는 거고 잘못을 따지는 거고 죄를 따지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잘못을 따지고 죄를 따지겠다는 게 뭐냐? 나는 모든 것을 안다. 죄인 것과 죄가 아닌 것을 안다. 그걸 글자로 말하고 있는 거잖아. 전지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느낌이라는 게 말이에요. 사람이 자기 느낌 말고 다른 사람 느낌을 대신 느낄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더라도 생물이요. 그래서 개체 구분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나눠 구분을 하는 거 아니었어? 느낌을 대신 못 느끼니까. 속마음 못 읽잖아요. 근데 느낌도 모르면서 왜 느낌을 다 아는 것 마냥 그렇게 말해버리지. 그리고 날 살피는 시간도 굉장히 짧아. 정말 단순하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단순한 절차를 거치는데 굉장히 짧은 시간 나를 살피고 그래놓고 내 시간을 1년 넘게 뺏어가겠대. 이런 날강도 심보가 있나요? 이런 날강도 구조가 있나? 왜 이걸 다 아무도 왜 이걸 다 외면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요. 나한테 등급 판단하지 말고 예외 처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날 감옥에 보내지도 말라는 거야. 감옥에 보낼 자격이 없어. 사람은 이게 상황이 너무 잘못됐어요. 왜 사람이 글자로다가 그렇게 심판을 하고 있지, 다른 사람들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요. 제가 그런 상황에서요. 제가 만약에 면제를 받았다 쳐도요. 여전히 징병제는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이거 징병제 시스템 상에서 제가 면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저는 그게 적을 만드는 행동이라 보거든요. 제가 그렇게 예외 처리해서 빠져나가는 거 실제로 그렇잖아요. 사람들 하는 행동 보면은. 막 현역 나온 사람들은 뭐 자부심 같은 걸 느낀다던가 그래가지고 막 사급이라던가 뭐 면제받은 사람들 깔보는 명분이 되지. 그러니까 그 모든 게요. 애초에 그냥 어, 자기들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옳은데 자기 시스템은 절대적으로 옳으니까 거기에 대해 불만을 가지면은 무조건 사람이 잘못이라는 거 아니, 사람이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고장났다는 거. 도대체 이게 뭐야?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이게? 여기에서 문제가 안 느껴져요? 왜 그걸 옹호만 하고 있고 침묵만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이런 점 바라는 것 자체는 2021년에도 제가 계속 이런 걸 바랬던 것 같아요. 그 징병제가 잘못됐다는 걸 좀 인정하고 징병제부터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징병제부터라도요. 국방을 원하면 모병제를 하면 되잖아. 뭔 전시국간이 하면서 뭔 징병제를 그렇게 자꾸 정당화를 하는데요. 징병제로 모은 군인이 더 국방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게 도대체 어딨지? 그렇게 볼만한 게 있나? 그냥 다 돈 아끼기지, 그냥. 돈 아끼기 말고 더 있나? 모병제 자체도 잘못된 거라 보지만 말이죠. 그래서 적어도 징병제보다는 낫겠지, 일단. 근데 21년에는 제가 그런 걸 표현을 못 해가지고요. 제가 느끼는 것 자체는 똑같았는데, 글자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었지.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내가 하는 말을 토대로 자기들이 이해할 수 있는 글자에 그냥 다 끼워 맞춰서 내가 처음엔 3급 판정 받고 22년에 재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난 그 4급 판정 받고 나서 굉장히 무력감에 빠졌지. 내가 원하는 건 애초에 그냥 정면 승부였는데 자꾸 판단질이 나오고 있으니까 일방적으로. 거기서 그래서 강한 그래서 가만히 두고만 볼 수 없다는 생각이요. 제가 당한 것도 너무 많아가지고요. 이렇게 제가 음 하루라도 빨리 저도 이렇게 좀 빌드업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스템 같은 글자가 강한 이유가요. 이게 사람이 지금 제가 이렇게 지치는 것처럼요. 짧은 시간에 생성할 수 있는 글자 양은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질도 그렇고. 근데 시스템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축적된 글이란 말이지. 이 글자라는 게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는 이유가 기록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좀 비축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
내가 긴 시간을 들여가지고요. 지금 이 AI랑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한 것도 그런 셈인 거지. 이렇게 글자도 다듬고 이제 이렇게 목소리도 다듬고 나도 비슷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거요. 이게 사람이 한 번에 다룰 수 있는 양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봐도 에너지 소모가 너무 심하잖아. 그런 점을 이용해서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한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글자로 절대성 비슷한 걸 내고 있어.